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양오행의 2의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청간과 지지에 관한 음양오행에 관해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각각 음양오행에 어떻게 배속되는지를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양이 먼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갑이 양이고, 그죠? 을이 음입니다. 그리고 병정할 때 병이 양이고, 그 다음에 정이 음이 되죠. 무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쭉 천간에 있는 글자 10개를 우리가 10개의 천간, 그래서 10천간이라고 그러죠. 이 천간들을 음양으로 구분을 하면 일단은 양과 음으로 구분했을 때 갑, 병, 무, 경, 임이 양이 되고, 그죠? 을, 정, 기, 신, 개가 음이 됩니다. 이 애들이 각각 목화토금수로 배속이 되죠. 그래서 갑은 양의 목, 을은 음의 목, 이렇게 배속이 되잖아요. 자, 병은 양의 화, 정은 음의 화, 그렇게 양음, 양음, 양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까지 가면 임수가 양의 수가 되고 개수가 음의 수가 되면서 10개의 천간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목화토금수로 양음, 양음으로 이렇게 배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주역의 개사전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랬죠. 일음 일양 지위도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 이걸 어디서 봤다고 했습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는 과정에서 옛날 우리의 선인들이 관찰을 했다. 그래서 한 번 양이면 반드시 음이 되고 또다시 양이 되고 음이 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도가 있다. 어떤 도, 우주 만물의 도, 삶의 도, 인간의 도, 더 나아가서 하늘의 도, 그래서 그게 천도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지지도 그렇게 바뀌는데 지지는 조금 복잡했습니다. 그죠? 지지는 본래 어 이제 천간은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구분을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양음양음 하면 그죠? 우리가 지지는 사계절, 사시의 변화에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어 토가 빠지죠. 그죠? 추나추동이라는 글 자체가 그죠? 추는 목에 해당되고 화는 여름에 해당돼요. 그죠? 그리고 추는 가을에 해당되고 동은 겨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목화 금수의 사시의 운행을 가지고 우리가 지지를 나누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지지는 보니까 달이 변화하는 모습에 따라서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한 달이 평균 29.5일 정도 돼요. 그래서 29일, 30일이 반복되는데 그죠? 이런 형태로 해서 지지를 나누었는데 이 지지는 각각 우리가 30일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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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정도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 계절이 90일 가량 되는 모양으로 나누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지 안에는 우리가 지장간 또는 월율 분야 또는 제가 그게 연월일시에 다 작용하기 위해서는 지중 분야라고 해가지고 지지 안에는 천간의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천간의 글자는 연속성을 가지면서 계속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을 같이 나타내고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월열 분야 또는 지중 분야를 봐야 되는데 거기는 한 달이라는 날짜를 그죠? 30일에 해당되는 날짜를 각각의 글자가 사령하고 있다고 했죠. 사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날짜를 배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속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삼합으로 화하는 오행의 중기에 해당되는 그죠? 글자가 가장 중요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안에다가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 중기, 정기 또는 여기, 중기, 봉기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그 원률 분야, 지중 분야 안에는 어, 우리가 두 개 내지 세 개의 글자를 안에다가 함의를 내함을 하고 있다. 그죠? 내함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데
그 날짜를 배속한 거를 사령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춘인 경우에는 그죠? 인월이 입춘인데 그죠? 입춘인데 그 인월 안에는 우리가 무병갑이라는 글자가 천간의 글자가 각각 사령하고 있는데 그 글자는 7일, 7일, 10일. 그래서 무토가 7일, 병화가 7일, 갑이 16일. 이런 식으로 7716 이렇게 배속되더라. 이 글자들은 공통적으로 각 계절이 시작되는 인사 신해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전부 똑같이 7716일을 가지더라. 이제 오늘날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죠. 자, 이렇게 되고 중기에 들어가는 글자들은 있는 글자도 있고 없는 글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글자는 우리가 진술충미에 해당되는 중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이 진술충미에 해당되는 글자의 중기는 우리가 삼합으로 화하는 오행의 음간에 해당되는 글자를 넣어놨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진술충미에서 우리가 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을개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죠? 을목은 9일, 개수는 3일, 무토는 18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더라 하는 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오묘유라는 글자도 같이 공부를 했고 자 여기서 아울러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게 삼합이었습니다. 그죠? 이 삼합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월로 따져서 삼합이 이루어지는 모양을 보면 이제 정삼각형 모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근 9개월 정도에 걸쳐서 완성이 되는데 자, 이 글자들은 각각의 우리가 규칙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사생지, 그 다음에 사왕지, 사묘지 이렇게 해서 생왕묘에 해당되는 글자를 어,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생지에 해당되는 글자가 뭐였습니까? 인사신해였고 사왕지에 해당되는 글자가 뭐였습니까? 자오묘유였고 그죠? 이제 이게 순서대로 돌아가면 자묘오유 이렇게도 돌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글자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오 그 다음에 묘유 이렇게 돌릴 수가 있었죠. 인신사해 이렇게도 돌릴 수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오묘유는 사왕지에 해당되고 그죠? 사묘지에 해당되는 글자는 진술충미였다. 여기까지 배웠죠. 그래서 삼합은 인오술 삼합은 화국을 형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 금국을 형성하는 글자는 사유축이라는 글자였고, 그죠? 그 다음에 수국을 형성하는 글자는 신자진이었다. 그 다음에 음, 목국을 형성하는 글자는 해묘미였다. 자,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했는데 알아들을 수 있었겠죠? 지금 우리가 4회에 걸쳐서 지금 제가 방금 약 한 8, 9분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린 게 지난 한 4주간의 공부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계속 진행을 해 가시고 우리가 오늘은 만세력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만세력은 지금 잘 안 보이죠? 이좀 확대를 해도 한계는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확대를 좀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만세력은 위에 적어놨듯이 컴퓨터 만세력 가불당에서 나온 겁니다. 다행하게도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이 가불당 컴퓨터 만세력을 사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뭐 특별히 뭐 이 가불당과 인연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음, 제가 명리 공부를 하면서 사용했던 만세력이 가불당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손에 익고 눈에 익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어, 그 가불당 컴퓨터 만세력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이 만세력은 보면 여러분들 이 위쪽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들어온 게 있는데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대학원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좀 하는데 이렇게 보세요. 만세력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역사도 많고. 자, 이렇게 뭐 부르기도 만세력, 백중력, 천세력 뭐 이렇게 불렀다고도 하고 그죠. 이 종류가 역사가 쭉 당대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그 한대도 있었고 그죠. 예, 상고시에도 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종류는 대표적인 게 사분력이라는 게 있었고 태초력이라는 게 있었고 삼통력이라는 게 있었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이런 거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만세력을 봐가지고 뭐요? 어, 한 개인의 사주팔자라는 명조를 만들어내느냐. 예,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테크닉적인 면이죠. 그런 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해가지고 만세력을 통해서 개인의 사주팔자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자, 그래서 만세력을 펴보면 있잖아요. 전부 이렇게 연도와 날짜하고 한자만 쭉 숫자하고만 적혀 있습니다. 아까 방금 봤듯이 이렇게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왼쪽 면 왼 위쪽을 보면 왼쪽 면 맨 위쪽을 보면 이렇게 어, 서기 2013년 개사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럼 이 2013년도라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크게 해놓은 게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어, 확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만세력을 가지고 여기 페이지를 보면 272페이지 같아요. 272페이지죠. 자, 272페이지를 펴보시면 여기 계산년이 나옵니다. 그죠? 계산년 2013년.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더 어, 가야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이고요. 뭐 여기 동쪽이 대장군방이고 미가 상문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황토성이 2013년도에 작용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봐야 될 부분들은 어딘가 하면 이쪽이에요. 자, 여기 표시가 이게 되나? 자, 잠깐만요. 예, 여기 자, 여기 보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게 월근을 봐야 됩니다. 여기 표시가 같이 확대를 하니까 표시가 안 되네요. 자, 여러분들은 이미 만세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죠? 만세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는 제가 확대를 하고 했다가 하면 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만세력을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자, 2013년을 보면 그죠? 여기 월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월건. 여기도 표시 이렇게도 지금 표시가 안 되네요. 자, 여기를 잠깐만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하면서 해야 될까요? 자, 자, 이렇게 확대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자, 이제 이게 2014년으로 바뀌어 있네요. 자, 보세요. 2014년이다. 그죠? 자, 여기 색깔을 바꿔서 2014년 가보년입니다. 그죠? 가보년이고 우리가 여기 양월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여기는 월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절명이 있고 그죠? 여기 절입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성은 아까 여기 뭐 지금 아까는 오황토성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사록 목성이죠. 이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양력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죠? 이 양력 표시되어 있고 여기는 요일이고 그죠? 여기 음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음력이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적혀 있는 아라비아 숫자는 양력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양력으로 몇 월 며칠, 음력으로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음양력을 같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특정인의 사주팔자를 명조를 만든다 이렇게 뺀다 할 때는 만세력을 가지고 하겠죠. 만세력을 가지고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만세력을 가지고 하면서 어, 양력으로 얘기를 하면 자, 이 양력을 보면 되죠. 여기에 있는 양력과
양월과 어, 양력에 해당되는 날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월 7일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위에 걸어봐야 돼요. 양력 2월 7일은 그죠? 여기 2월 7일은 여기 있죠. 그러면 요 2월에 해당되는 것과 7월에 해당되는 글자를 쭉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마주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와서 여기에 기후일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기후일. 자, 그런데 우리가 만세력을 통해서 제일 직관적으로 빨리 알 수 있는 게 날짜입니다. 그죠? 날짜인데 기후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음력으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음력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음력으로는 저기 여기 12월, 여기 2월인데 밑에 1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음력으로 1월 어떻게 해요? 음력을 쭉 내려와야 되겠죠. 1월 8일이 맞느냐 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음력으로 1월 8일이 맞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나는 2014년 음력 2월 8일 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여기에 2월에 해당되는 이 까만색 표시되어 있죠. 여기 까만색 표시되어 있는 게 음력의 월의 시작입니다. 초하루입니다. 그래서 여기 2대 해놨죠. 그러면 이게 2월 1일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2월 8일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여기 양력을 보는 게 아니고 그죠? 여기 해당되는 양력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 음력을 보고요. 자, 여기 음력을 보고 2월 8일 쭉 내려오면 이렇게 8일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양력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2013년 양력은요. 3월 8일인데 옆으로 쭉 가보니까 8일 똑같네요. 양력으로 2014년 3월 8일이 맞나요? 하고 확인을 하고 명조를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이 양력과 음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양력은 모르고 음력만 알고 있고 또 요즘 태어나는 젊은 세대들은 음력은 모르고 양력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알 필요는 없고 우리가 만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날짜, 음력이든 양력이든 상관없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날짜를 확인을 하고요. 자, 그렇게 하고 모르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양력을 가르쳐 주면 당신은 음력으로 몇 월 며칠생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 날짜가 나왔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연월일시니까 그죠? 연을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월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죠. 그다음에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시간이 또 육식갑자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야 되죠. 예,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만세력을 보면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이 이 연도죠, 그죠? 이 연도에서 우리가 몇 년도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들을 어, 봐야 되고, 그죠? 자, 이 연도가 몇 년도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주명리학에서 몇 년도 하고 시작하는 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뭐 양력으로 12월 31일 날 제하의 종을 치고 1일 1일 되면 막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이제 서양식이죠. 해피 뉴 이어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명리학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양력 1월 1일 날 뜬 해는 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새해의 태양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음력은요? 음력 역시 아닙니다. 우리가 음력설을 세면서 뭐 떡국을 먹고 이렇게 설날이라 해서 세배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는 명리학에서는 1년의 시작으로 안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명리학에서는 새해의 시작을 언제 봅니까? 언제요? 입춘이 들어온 날짜를 1년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절명 적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절명은 우리가 1년을 15일 단위로 해가지고 어, 절기와 중기 이렇게 나눠 놨어요. 그러니까 12개의 절기와 12개의 중기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의 절기와 하나의 중기가 합치면 15일, 15일 해서 거의 30일이 되겠죠. 이게 12개가 있으니까
절기가 12개가 있으니까 24개의 절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절과 하나의 중기가 합쳐서 한 달이 되니까 그게 12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12개 곱하기 하나의 절과 하나의 중기 곱하기 2를 하니까 24개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24절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달이 바뀌는 그는 언제냐? 우리는 절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중기는 달이 바뀌는 때는 아닙니다. 15일, 15일이 한 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달이 바뀌는 단위는 절기에서 바뀌고 그 가운데 중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5일 뒤에. 그래서 우리가 특이하게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2분, 2지 있죠. 춘분, 추분과 하지동지는 절기에 있는 게 아니고 중기에 해당되는 글자들입니다. 중기에 해당되고 우리 이런 거 했잖아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하는 거 했죠. 거기에서 제가 앞에 부른 입춘 이게 절기고요. 우수는 중기에 해당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이 글자들은 전부 절기에 해당되는 글자고 이 밑에 가운데에 글자들이 있죠. 이거는 중기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15일 뒤에 온다고 했죠. 자, 우리 봄의 시작은 인월달부터 인묘진 해가지고 한 달이 춘 봄에 해당되는 3개월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자, 여기 이분이지 할 때 춘분은 중기에 해당되죠. 자, 여기 직관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양력이죠. 그죠? 2월 4일 날 입춘인데 자, 2월 19일 날 뭐가 와 있습니까? 우수가 있죠. 15일 뒤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어, 잡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경칩은요. 3월 6일이 경칩인데 15일 뒤인 21일이 춘분이죠. 이렇게 15일 뒤에 어, 절기와 중기가 연결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셨으니까 이 24절기에 대한 흐름을 어, 친숙하게 익숙하게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주명리학이라는 것은 결국 어, 절기학 절기학문 절기학이라고 봐도 틀린 게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주팔자에서 한난조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는 월지입니다. 그죠? 연도 아니고 월 월의 지 월지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자월, 축월, 인월, 묘월, 진월, 사월, 오월, 미월, 신월, 유월, 술월, 해월, 자월, 축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월에 해당되는 게 내가 무엇인가에 따라 가지고 내 사주에서 내 사주의 온도가 달라지겠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조후가 달라지는 모양들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절기, 절명을 잘 익혀놓는 게 익숙하도록 이렇게 계속 친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죠? 우리가 1년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1년의 시작은 명리학에서는 입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입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만세력을 펴면 항상 왼쪽에 두 번째에 있습니다. 예, 여기에 왼쪽 페이지 여기 이쪽이 왼쪽 페이지고 여기 이쪽이 오른쪽 페이지죠, 그죠? 오른쪽 페이지인데 우리가 이 제가 지금 왼쪽 페이지만 확대를 해놨죠. 좀 줄이면 어떻게 모양을 다시 볼까요? 줄여질까요? 예.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되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뉘잖아요. 왼쪽 페이지의 둘째 줄이 입춘이 들어옵니다, 그죠? 예, 다시 좀 확대를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입춘이 언제 들어오느냐 하면 항상 거기가 2월 4일이에요. 여기 2월 4일. 그러면 2월 4일 여기는 0702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2월 4일 오전 7시 2분 이후에 태어나면 갑오년생이다. 2014년 우리가 명리학에서 말하는 2014년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젊은 세대들이 얘기를 할 때 나는 뭐 이게 이제 말띠잖아요. 그러면 이름 말띠인데 실은 내가 늦은 뱀띠다 뭐 이런 식으로 뱀띠라고 얘기하더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것들은 뭡니까? 요 2월 4일 앞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명리학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말띠가 아니고 뱀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일반 사람들은 나는 말띠인데 실은 뱀띠라 하더라 하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오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니까 그죠? 항상 입춘이 지나면 여기에 해당되는 해가 됩니다. 우리가 만세력에 보이죠. 그래서 2014년은 명리학에서는 입춘이 들어와야 가보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입춘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할때 가보년이 아니고 계사년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앞에는 계사년입니다. 2013년은 그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 날이 입춘에 해당되는 날이 아까 제가 양력으로 2월 7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양력 2월 7일이 음력 1월 8일 기후일이었는데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여기에 입춘이 병오일이었습니다. 그죠? 이 병오일 지나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병오일 지나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2014년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입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죠? 이 밑에 태어나면 이 밑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 여기 뒤쪽은 상관없으니까 요 두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하겠죠. 요 언저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만세력을 보면 이렇게 회색 망처리가 되어 있죠. 회색 망처리. 회색 망처리가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여기는 숫자가 비어 있습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회색 망처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월 며칠 하면 그 날짜를 딱 봐가지고 이 회색 망처리 된 거 밑에 해당되는 날짜면 그죠? 바로 위로 올라가서 이 달을 선택하면 돼요. 자, 여기도 병자일 요 밑에 해당되는 어, 생일이 된다. 이렇게 하면 바로 위로 올라가서 이 정묘월이라고 하면 되고요. 자, 여기 회색 망철이 되어 있는 이 위에 글자들이 있잖아요. 위에 태어난 날이다. 날짜가 해당되는 날짜들이다. 하면 그 앞에 달로 넘어가면 됩니다. 항상. 예,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세력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빨리 테크니컬하게 사주를 뺄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양력이 2월 7일생이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회색 망철이 된 이 공란이 되어 있는 밑에 있으니까 쭉 올라가서 월근을 잡으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갑오 연주만 해당되는데 연주는 이 입춘 오른쪽에 그죠? 밑으로 해서 오른쪽에 해당되는 이 페이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부 갑오 년생이죠. 자, 입춘을 기점으로 해서 요 위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 칸에 그러니까 맨 왼쪽 칸 그죠? 양력 1 해는 요 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페이지는 지금 2014년 갑오년에 올라와 있지만 실은 이 사람들은 갑오생이 아니고 그 전해 2013년 계사년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조금 이해가 됩니까? 자, 정리를 하자 하면 우리가 만세력을 볼 때는 전부 만세력의 페이지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페이지하고 모양이 거의 전부 똑같습니다. 연도하고 이제 각각 해당되는 육식갑자에 따른 숫자만 한자만 바뀌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위 칸에 해당되는 이거는 양력에 해당되는 월이고, 자, 이 왼쪽에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 있는 거는 양력에 해당되는 날짜고, 그죠? 자, 이 월근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특히 중요한 거는 요 인월달에 해당되는 거. 왜냐하면 이 인월은 1년이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표시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자, 한번 볼게요. 다시 이제 다른 걸로 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계산년으로 왔네요. 자, 계산년에 와서 보면 자, 어떻습니까? 자, 계산년을 보면 자, 여기 위에는 양력이고 그죠? 요 밑에 월간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어, 24절기에 따른 입절
한 월주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각각 해당되는 연에서.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절명에서 입춘이 있죠. 그죠? 여기 입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일. 그죠? 신축일이란 말이고, 01시 13분이면, 우리가 계사년이 들어오면서 월근도 갑인월을 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여기 회색 망철이 되어 있는 요 공란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신축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2월 4일 양력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2월 4일 쭉 오면 여기 신축하면서 있죠. 그럼 이게 입춘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죠? 우리가 죄송합니다. 뭐가 이렇게 자꾸 켜지네요. 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음력 이 사람이 2013년 양력으로 얘기할게요. 양력 2월 4일 01시 20분에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01시 20분에 태어났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사년 갑인월 신축일에 해당되고 그죠? 어, 01시 20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축시라고 해당되면 축시에 해당하는 어, 을축시가 이 사람의 사주가 됩니다. 시를 보는 거는 나중에 이거 신축이네요. 신축이니까 기축시가 되네요. 자, 기축시가 이 사람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가 그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또 한편 극단적으로 이 사람을 우리가 사주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2013년 양력 2월 4일 01시 10분에 태어났다. 이러면 여기 3분 전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입춘이 되기 전에 태어났으니까 계사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계사년생이 아니고, 자, 갑인월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생입니까? 앞에, 계사 앞이니까, 그죠? 임진년생이고, 그죠? 임진 계사로 넘어오니까 임진생이고, 이 사람은, 개축월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요 입춘이 지나기 전이면 요 앞에 달의 월간을 써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는 입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까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임진년 개축월이 되고 그죠? 날짜는 그대로 신축일이죠. 신축일. 자, 시간도 음, 병신 합수니까 기축시 뭐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사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구분하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세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 입춘의 언저리에서 앞뒤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연도와 월건을 배속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똑같이 적용을 하면 돼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경칩은 5일이죠, 그죠? 17시 14분을 전후로 해서 그 후에 태어나면 이렇게 해당되는 것을 배속하니까 을묘월이 되고요. 그죠? 자, 이 사람이 17시 14분 전에다. 예를 들어서 태어난 날은 똑같이 2013년 3월 여기에 양력으로 5일, 3월 5일 예를 들어 17시에 태어났다. 17시에 태어났다고 하면 여기 14분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칩 전이니까 이 사람은 계사년, 연도는 입춘 이후에 바뀌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을묘월이 아니고 갑인월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여기 지금 회색 망철이 되어 있는 이 공란 있죠. 이 날짜가 잡혀 있는 이 공란은 뭔가 하면요. 여기 대운에 해당되는 것을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느냐 밑으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져요. 이 사람은 대운이 만약에 아까 17시에 태어났으니까 을묘가 아니고 갑인월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대운이 1대운이 되고 남자인 경우에는 여자인 9대운이 되고 남자인 경우에는 여자인 경우에는 1대운이 되는데 만약에 17시 14분 이후에 태어났다고 하면 남자라고 하면 여기서 경호일에 태어난 이 사람은 여기에 따라가서 1대운이 되고 10대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칸을 또 가로질러서 이걸 적기가 힘드니까 공란으로 처리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이런 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적혀 있는 이 숫자 음력은 음력의 생일 날짜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적혀 있는 이 글자는 2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1일.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양력으로 5월 1일 생은 하면 2013년 양력으로 5월 1일 생은 이렇게 쭉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정묘일생입니다. 그죠? 정묘일생인데 이 사람은 음력으로 가져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음력으로 얘기를 하면 3월 22일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5가 있고, 그죠? 여기까지는 4월생이겠죠. 쭉 밑에 내려가면. 자,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의 사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사년, 여기 공란 위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요 앞에 달을 적으라고 했죠. 그러면 계사년, 병진월, 정묘일,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5월 7일생이다 하면 양력 5월 7일생이다 하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에 부딪히죠. 여기에 만나는 자리가. 그러면 여기 공남 미치잖아요. 그러면 계사년 공남 미치니까 바로 올라가서 정사월 개유일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이런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편리하고 쉽죠. 예, 굳이 따질 필요 없이 연과 월과 일은 이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C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 책의 도움을 처음에는 좀 받아야 됩니다. 예, 책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만세력으로 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셨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줄여야 되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봅시다. 시간의 한계. 자, 지구는 자전을 하는데 그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해요. 자전을.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런 형태가 되고 어, 이제 지구가 한 번 자전을 하는데 24시간이 걸리면서 360도를 회전을 하니까 그게 우리가 하루의 단위를 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따지면 이 360도를 24로 나누면 1시간에 15도씩 회전하는 걸로 나옵니다. 1시간에 15도로 회전하는 게 나오고요. 자, 이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이 60분을 다시 15도로 나누면 우리가 1도를 움직이는데 4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1도 이렇게 도는데 4분이 걸린다. 왜 이렇게 따지느냐?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죠? 우리나라 지도가 있고 여기 일본 지도가 있고 이렇게 중국이 있다고 하면 해는 이쪽에서 뜨는데 지구는 이렇게 돕니다. 그죠? 태양은 이렇게 뜨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쪽으로 1도 떨어져 있단 말은 우리가 4분이 늦어 태양이 뜨는 동쪽에서 뜨는 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그러면 서쪽으로 1도가 떨어져 있다고 하면 이 경도상 그죠? 이게 이렇게 된 게 위도고 그죠? 이렇게 된 게 경도죠. 그래서 경도로 서쪽으로 1도 떨어져 있으면 4분이 늦어진다는 거죠. 뭐가? 일출 시간이 해가 뜨는 시간이 4분이 늦어질 것이고 동쪽으로 이쪽으로 1도 가면 1분 빨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 끝쪽 이쪽이 뭐 홋카이도 이런 데입니까?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태양이 빨리 뜨겠죠. 그리고 이쪽에 대만이나 이런 쪽은 우리보다 태양이 늦게 뜰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니까 이렇게 도니까 눈으로 보이기는 동쪽에서 태양이 뜨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런 형태가 우리가 어, 이제 알 수 있는 경도로 1시간 돌 때 15도를 회전하는데 이걸 좀 더 세분해 가지고 1도 움직일 때 몇 분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은 4분 차이가 난다. 그리고 자, 이거 좀 더 줄여야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발을 정자에 이 말오자를 적어놨는데 우리가 오시 이렇게 얘기하고 자시 오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정오 이렇게 하면 정오시다. 그죠? 시간은 오시. 우리 오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얘기합니까? 일단은 11시부터 1시 사이를 오시라고 하죠. 그러면 12시 정각을 낮 12시 정각을 우리가 오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시간의 한계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대한 오차, 우리나라가 일본 동경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시간의 한계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아까 1도에 4분 차이가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일본 동경 표준시를 사용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치적인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죠. 우리가 해방되는 공간, 합방되어서 일본의 지배를 받는 공간, 이럴 때는 시간의 단위들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그리고 해방되고 다시 우리나라의 시간을 잡으면서 했다가 또 어, 5.16 혁명이 일어나면서 또 바뀌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최근에는 어, 북한은 또 시간을 우리 그 정상회담 하는 그때 또 시간을 또 변경해 가지고 시간의 오차 우리가 혼돈이 좀 있고 그랬죠. 조선 시대는 어땠을까요? 조선 시대에는 이 완전히 서쪽에 해당되는 우리 북경의 시간을 우리가 차용을 했죠. 뭐 우리가 뭐 부마국 뭐 이런 식으로 속국의 개념으로 어, 중국이 우리를 보았잖아요. 예, 조선 시대에 세종대왕께서 어, 칠정산 내외편 해가 칠정산 내편 외편 이런 걸 만들면서 우리 뭐 해시계 뭐 자경루 뭐 이런 것들도 뭐 만들고 과학적인 장영실 선생에 의해서 과학적인 발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기준의 이 시간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금방 중국에 알려지면서 청에 알려지면서 그죠? 다시 또 환원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천문역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냥 명리 공부를 하면서 어, 이렇게 만세력을 보고 뭐 이런 그 정도의 한계 그리고 뭐 논문 몇 개 정도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뭐 또 알기 쉽게 그거를 정리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초급이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하죠. 커버하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뭐 대학원에서 특강으로 그 북을 한 학기 동안 강의할 정도는 아니고요. 어, 이렇게 시간의 한계 해가지고 이게 문제점이 있다 하는 부분들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오라는 의미를 이 엄밀하게 이 자연시 그죠? 이왜 이럽니까? 이왜 글자가 막 달라지네요? 어, 이 글자가 희한하게 바뀐 자연시. 어, 자연시의 개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천문시라고도 할 수 있겠죠. 태양과 지구의 회전 공간에서 나타나는 시간. 천문시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어, 그 지역에서 그림자가 가장 짧아질 때가 실은 그림자가 안 보일 때겠죠. 딱그 중앙에 바로 위에 떴을 때 그걸 우리가 태양이 남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를 정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부산에 서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부산에서 태양이 남중할 때하고 그죠? 목포에서 태양이 남중할 때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산과 목포는 지금 같은 시간을 쓰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 차이를 지금 얘기하자는 거예요. 태어난 시간이 정확하게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입춘이 될 때 1분 차이로 연주하고 월주가 바뀔 수 있죠. 그죠? 아까 2014년이냐 2013년이냐는 2014년 입춘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입춘이 들어온 시간에서 1분이라도 차이가 나면 어, 연주하고 월주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예.
그런 의미를 좀 극단적으로 몰고 갔을 때 예, 그런 달라짐에 대해서 우리가 떻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만세력 보는 법을 배우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뭐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렇게 음, 우리나라 표준시의 기준점과 기간에서 바뀐 게 있었어요. 자, 동경 127도 30분은 우리나라 이 호랑이가 이 대륙을 향해서 자세를 꽉 잡고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지도의 그 가운데 지역쯤, 정중앙 지역쯤을 가로지르는 자리가 127도 30분 정도 자리가 된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경도상이죠. 자, 그리고 동경 135도 자리가 일본을 지나갑니다. 일본 아카시시를 지나가는데 이 동경은 일본 도쿄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도 동경이라 쓰잖아요. 그죠? 127.30도. 그러니까 동쪽의 경도라는 말이죠. 동경, 서경 이런 식으로 나눠 놨잖아요. 360도니까 180도, 180도에서 동경 180, 영도부터 180도, 서경 영도부터 180도를 지구에다가 가상의 선을 이렇게 그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눠 놓는데 이 동경 127도 30분은 우리나라 대전 지역 부분을 지나간다. 그 일본에서 동경 130도 부분은 일본 아카시시라는 지역을 지나간다. 뭐 효고현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예, 그렇게 지나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마지막 황제 때 저 이때가 고종 때인가 제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대한제국 말이죠. 일단 1908년 4월 29일 날 어, 양력 날짜네요. 18시 30분을 16시로 조정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썼다고요? 1912년 1월 1일자로 11시 1월 1일 11시 30분 때까지 사용을 했대요. 130분을. 자, 그리고 54년이니까 6.25 전쟁 끝나고 음, 전후 복구되는 기점 언저리겠죠. 그때까지 동경 135도 30분을 사용을 했다고 나오네요. 자, 그리고 다시 127도 30분을 썼는데 이때는 1954년 3월 21일 날 0시 30분을 0시로 다시 조정하면서 61년 8월 9일 24시까지 사용을 했어요. 자, 그리고 135도 30분은 다시 61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61년 8월 12일은 언젠가 하면 61년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8월 10일에 다시 127도 30분을 135도 00분으로 바꿨죠. 이게 이제 정치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그 당시는 정치학적이고 군사적인 면이 굉장히 컸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음, 미국이 6.25를 참전하면서 그죠? 일본의 병참 기지를 두고 군사 활동을 했는데 일본하고 한국이 시간이 달라지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하고 관계가 되면서 이런 반일 감정하고 같이 좀 엮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것들 과제에 대해서 젊은 학생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제가 대전대 철학과 학생들 20살 그러니까 젊은 애들 있잖아요. 예, 그런 학생들 수업하면서 이 시간에 관한 개념들을 한번 과제로 내본 적이 있는데 거의 100%가 이 시간에 관해서는 학생들이 반일 감정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명리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의미로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냥 동경 130도를 씁니다. 근데 요즘 많은 젊은 학자들이 127도 30분을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역법의 개념, 제가 아까 이제 이 역법의 개념이 막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어, 이런 설명들이 있었죠. 예, 이 역법이 전국시대 한대 동중서 뭐 엄양호 있는 체계를 잡고 뭐 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런 과정에서 역법은 계속 바뀌거든요. 실은 중국에서는 시대가 바뀐다는 의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 왕조가 교체되면 반드시 제일 먼저 하는 게 역법을 바꿨고요. 심지어는 뭐 왕조가 아니고 임금이 바뀌어도 역법을 교체를 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저기하면서 어, 우리가 여러분들 저 그런 거 배웠잖아요. 역사 시간에 도량형 통일 하면서 뭐 어떤 임금의 치적하면서 뭐 도량형을 통일하고 역법을 개정하고 뭐 이런 얘기 기억나시나요? 역법을 무조건 바꿨어요. 예, 바꾼 이유는 왜냐? 역법을 바꾸는 이유는 어, 이 천하의 기운이 바뀌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면서 이 천하의 기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역의 기운을 다시 재정비를 해서 이 역법을 새롭게 어, 오차가 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서 역법을 새로 바꿉니다. 특히 이제 예전에는 이 역관들이 어, 이제 예전에는 가장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약간 이 신의적인 그죠 신비적인 것들이 하늘의 천문과 많이 같이 이렇게 투사되어 가지고 설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개기일식이나 개기월식 같은 게 굉장히 큰 어떤 이벤트였거든요. 예, 개기일식 태양이 달에 의해서 가려지는 이런 현상들은 예전에는 태양을 곧 황제를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보통 이 동양 서양들이나 고대 문명들이 전부 태양신을 숭배했죠. 이집트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예, 고대 이집트도 태양신을 숭배했고 우리나라도 이 삼조고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것도 태양신 숭배 사상하고 엮여 있거든요. 까마귀인데 삼조고 다리가 세 개 있는 까마귀를 우리가 굉장히 숭배했는데 어, 이게 이제 옛날 전설에서 이 까마귀라는 새가 이 태양을 매일 이렇게 들어 올렸대요. 들어 올려가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털이 새까맣게 탔다. 그래서 까만 색으로 태양에 타가지고 털이 까맣다. 그런 의미들도 있었는데 하늘의 기운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임금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이 기운이 바뀌었다고 보고 이 임금이 지배하는 영역의 강토에서는 이 다른 새로운 역법이 받아야 되고 그런 계기일식이 일어날 때는 하늘의 아들인 천자가 뭔가 태양의 아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태양이 가려진다는 의미에서 그럴 때 이제 뭐 임금의 덕이 부족했다 이러면서 뭐 제사도 지내고 막 이러는데 이거를 언제 일어날 거를 누가 예측합니까? 역관들이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 게 틀리면 사형이었습니다. 바로 목을 딱 버렸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게 이제 이 천문의 변화는 최고 권력자들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보였죠. 아주 고급 정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역법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고 왜냐하면 고대 동양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때 그죠? 어, 이 때를 모르면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언제 농사의 시기에서 언제 뭐를 심어야 되고 뭐 언제 뭐 그 뭐 모내기 하는 거 하고 뭐 거도 들이는 거 하고 병충해 예방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농업 행사들이 이런 역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들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그러면 다 굶어 죽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뭐 어떻게 혁명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역법은 아주 최고의 정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틀리면 그냥 죽여버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상공요사를 가지고 우리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시죠.
박재범 교수님이 하늘에 새긴 우리의 역사, 박성범 교수님인가? 하늘에 새긴 우리의 역사. 제목은 분명합니다. 하늘에 새긴 우리의 역사. 이 책에 보면 상옥유사하고 일본 서적하고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 있는 계기일식, 계기월식을 오늘날 컴퓨터 시스템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돌려봤더니 한국의 기록이 가장 정확하더라. 그 다음에 중국의 기록, 그 다음에 일본의 기록, 이렇게 정확도의 순서가 차이가 나더라 하는 재밌는 결과도 있어요. 어, 여러분들 고인돌에 새겨져 있는 이런 구멍들이, 고인돌 위에 새겨져 있는 구멍들이 그냥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자연적으로 생긴 풍화 현상에 의한 구멍인 줄 알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하늘의 천문도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전부터 우리 인간은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서 기록을 했는지를 고인돌을 보고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시간이 지났는데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